안녕하세요.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2020년 8월 10일자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하종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하종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알코올 중독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술은 인터넷, 마약, 도박, 담배 등과 함께 5대 중독에 포함될 만큼 심각한 중독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도 국내의 음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알코올 중독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많이들 알코올 중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알코올 사용 장애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코올 사용 장애란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또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죠. 술이 심하게 당기는 이른바 갈망감이나 술에 대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직업이나 대인관계,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이고 또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도 또 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닌가요? 물론 의지가 중요한 영역에 속하지만 다만 의지나 인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일종의 뇌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의 조절 능력이 무너지고 또 술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의지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심한 상태, 금단 증상이 생겨서 의지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는 상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제가 사용 장애인데요. 이 용어가 예전에는 남용이라든지 네네. 의존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썼던 것 같은데 사용 장애라는 용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네. 과거에는 금단 증상과 내성 같은 심각한 상태가 있을 때만 의존이라고 해서 중독에 해당이 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술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남용이라고 해서 진단을 조금 달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몇 년 전 개정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라는 진단을 사용을 합니다. 남용이라는 진단이 붙은 분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심각한 중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죠. 네.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제는 과거에 남용이라고 불리던 상태가 초기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기준이 지금 바뀐 거군요. 사용 장애라는 단어로. 흔히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을 네. 세계 의사들이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많은 어떤 의학자들이 공감하는 바니까요. 거기에서 이제는 지금 사용 장애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초기 알코올 중독이라는 영역이 인정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이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남용자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누구나 중독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물론 개인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특히 어린 나이에 술을 배웠다든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또 폭언과 필름 끊김이 반복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든지 네. 너무 잦은 빈도로 술을 마신다든지 또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해서
또 불면증, 잠이 안 와서 술을 반복하게 되고 술에 의지한다든지 하는 임상 양상이 있는 분들은 중독에 이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적당량의 술을 조심해서 마시고 또 중독의 가능성이 보이면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독되기 전에 가능성이 보일 때 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초기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알코올 사용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그 유전적 요인을 많이 꼽습니다. 네. 왜냐면 그 중독자의 자녀가 그 일반인에 비해서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 정도나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중독자의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어도 확률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보다 오히려 유전적 요인이 조금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어떤 수치인데요. 그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이렇게 한 중독자는 증상이 또 더 심각하고 회복도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떤 아버지 혹은 삼촌이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다면 네. 자녀대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라는 답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유전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가 보군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 중에 그렇게 중독의 성향이 있다면 네, 그런 자녀분들은 좀 미리 어떤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준비를 좀 미리 네, 해도 네,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언뜻 중독자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술을 자제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랬으니 자녀는 좀 다르겠지. 맞아요. 네, 중독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담는 심리적인 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술을 피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어렵고 너무 힘든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 자신의 부모의 대처 방법을 모델링하는 어떤 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만을 학습하고 성장해 왔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보다 또 술을 이제 조심을 해야겠고 네. 이상 소견이 보이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알라틴 같은 중독자 자녀를 위한 어떤 자조 모임도 있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는 상담 및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괜찮더라도 가족 중에 이제 중독자가 있다면 네네.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군요. 네. 자,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심리적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유아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의존 욕구가 자조됐을 경우에는 그 구강기에 고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자아가 약하고 미성숙해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또 외로움을 잘 타고 의존적인 성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상처를 받고 불안이나 긴장 또 분노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독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전적 요인이나 어떤 심리적 요인을 그러면은 막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타고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다 보면은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기한테 주어진 체질과 심리적 문제, 또 환경 문제를 잘 살펴보고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중독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심리적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뭐 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같은 그런 네. 다른 원인도 참 작용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 중독자가 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특히 이제 부모, 형제, 친구 같은, 주변의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에 의한 학습 효과가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친구를 보면 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고, 그 가족을 살펴보면은, 술을 즐기는 어떤 문화고 분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술을 마신 이후에
내가 그렇게 어떤 그런 환경이어서 술을 즐겼는데 술을 마신 이후에 스트레스와 긴장이 해소가 되고 또 술을 마신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잘 마신다, 멋있다, 뭐 이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강화작용이라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기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점차 술에 의존하게 되고 술을 마심으로써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어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마신다고 스트레스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술이 주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집착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부정적인 결과는 살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술을 마실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해지는데도 술에 의지하고 강박적으로 마시는, 그래서 점차 성격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